자, 첫 번째 저희 뉴스 오늘이 3인지 4인지 5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창 의원님 저 오늘 실제로 처음 뵀는데 네. 패셔니스타시네요. 아유, 어마어마하십니다. 오늘 상당히 패셔너블하고요. 아우라가 네. 너무 좀 좋은 아우라여서 예.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예. 네, 가시는 힌트 살짝 드리면 오늘 이제 네. 힘을 약간 주고 오신 게 오늘이 네. 주제와 약간 연관이 있어요. 그냥 힘을 주신 게 그렇습니까? 아니라 아마 아까 두 분이 보고 좀 놀라셨을 거예요. 패셔너블하다 이랬을 건데 오늘 네. 주제에 상당히 연관이 있는 옷을 입고 오셨어요. 아.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아, 방송 그래요? 보시면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의미가 저도 있네요. 기대돼요. 네. 저도 기대돼요. 방송에 힌트가 있는 옷을 입고 오셔서 상당히 네. 처음 임팩트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본받아서 네. 다음에 나올 때는 좀 예. 패션이랑 내용이랑 맞춰서 맞춰서. 입고 와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기대됩니다. 예, 갑자기. 그런 프로 의식이 있어야죠. 네. 예.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뭐 정유주 많이 샀다고 할 때 상당히 어떻게 입고 실제 코드 입기가 그때 뭐 엑소모빌 입고 와야죠. 예. 엑소모빌 입고 와야 예, 될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네, 오늘 자료는요. 글로벌 IB들의 내년 시장 전망치들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총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월가의 주요 펀드 매니저들의 이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있다고 해서 주요 키워드들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 아래 이 배당주와 단기채 관련 ETF가 좀 있다고 해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들어가야 한다라고 또 월가에서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IB들의 내년 전망치. 지금 뭐 사실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총정리를 해오셨어요. 총정리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월가의 한 뷰만 보면 너무 이 생각이 굳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포괄적으로 좀 다양한 보는 뷰. 시간을 네.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바람직합니다. 네. 가시죠. 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네, 제가 오늘은 우리 PD님께서 넘겨주시기로 했는데 먼저 최근 월가 시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인데요. 첫 번째로는 연준이 내년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지를 두고 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12월 FOMC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금리 인상과 이 점도표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최종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이제 시장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네.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11월 미국 CPI가 이제 7% 초반까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줄일 좋은 근거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 네.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바뀌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기대를 두라라는 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였는데 눈높이를 좀 낮추자라는 것이 월가의 눈높이를 최근 낮추자. 네, 예.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IB들이 최근 내년 주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꽤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이제 티커라고 해서 TKER TKER. 네, 그래서 파워블로거인 샘로라는 아. 사람이 이제 티커를 커뮤니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월가에서는 꽤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 S&P 500의 전체 전망 범위가 3,675에서 4,500까지 좀 예. 레인지가 나와 있고요. 어. 좀 이 밑에 보시면은 3,675에서 4,500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딱 정리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네요. 적을 필요가 없이 이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이 4,019포인트였는데 내년 전망치를 보통은 한 4,000포인트 정도로 소폭 좀 낮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더 낮은 것도 있는데 뭐 모건 스탠리, UBS, 시티그룹이 3,900포인트까지도 막섰고 우리 또 크레딧 스위스, RBC,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4,050, 4,100, 4,200포인트까지도 전망을 했었고요. 마이크 윌슨은 3,000에서 3,300으로 보던데. 오늘 뉴스 보니까 3,000을 보더래, 3,000.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서 안 되는데. 아유, 네. 저 친구 왜 저러나 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나 궁금합니다. 진짜 올라야 합니다, 시장은. 약간 찬물 끼얹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희열을 느끼나 봐. 네. 예. 근데 하여튼 사실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의 근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마이클 윌슨을 제끼는 데리킴님. 그렇죠. 멋집니다. 지킨다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어가시죠. 이들 전망 자료의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네. 우선 S&P 500 주가 전망의 눈높이가 예년보다 낮아져 있고 이 시장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아진다라는 전망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실적 하락 여파로 이제 주춤하다가 하반기에는 연준의 피벗 등을 좀 전망을 하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최근 뷰였고요. 또 친절하게 다음 페이지 바로 또 넘겨주셨네요. 그래서 그래도 연말에 4,300을 내다보는 이 BMO의 전망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 오히려 침체가 나타나면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하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이 과거 사례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침체가 있었던 해에 오히려 S&P 500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과거 사례인데요. 가장 좌측에 1945년 이후에 침체가 있었던 해에 S&P 500은 평균 한 5.8% 정도 상승을 했었고 가장 우측인 침체가 끝난 다음에도 평균 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침체가 나타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서 4,300까지도 포인트를 봤는데 마이크 윌슨 선생님의 근거는 제가 또 금요일에 한번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체 기간을 전체로 보게 되면은 어떤 상승이 평균적으로 상승인데 항상 그 시작은 하락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끝나기 한 6개월 전 뭐 이렇게 선반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침체가 빨리 그냥 시작하고 그때 오히려 살 거면 좀 더 떨어진다면 그때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네,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었다. 상저하고. 네, 이게 알겠습니다. 포인트였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펀드 매니저들, 네로라 하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의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블룸버그 설문조사였는데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블랙락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문디 같은 이런 네로라는 글로벌 IB의 134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이 비공식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71%가 내년에 시장이 결국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하락할 것이라는 대답은 19% 정도였습니다. 19%. 네, 그래서 상승폭의 평균은 한 10% 정도라고 이제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네. 내년에 시장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반등경으로는 직선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간다. 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여기서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은 그 내년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상승을 예상한 매니저들은 2023년 평균 10%의 상승률을 기대하면서 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계속 선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배당주 그리고 보험주, 헬스케어 그리고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에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위험은 위협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위협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펀드 매니저들의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하면서 깊은 경기 침체만 피할 수 있다면 네. 내년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투자자들의 모니터링 리스트 중에서 이 견고한 고인플레이션 또는 깊은 경기 침체가 각각 48% 혹은 뭐 한 25% 정도로 높은 순위를 좀 차지했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기술주 우리 메타도 기술주 아유 메타는 아닙니다. 기술주 가치주죠. 가치주 이제. 가치주입니다. 예. 그건 성장주냐 바닥인데. 가치주냐인데 예. 근데 올해 이 빅테크 시가총액이 이제 수조 달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펀드 매니저들의 답변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술주 매입을 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하지만 이 기술주 부문으로 들어갈 때 무조건적으로 기술주를 매수해야 된다기보다는 매우 선별적이고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또 탄력적인 재무 상태를 구축한 기업에만 돈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었고요. 예. 네 번째로는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에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한 60% 정도가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시장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올해 초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평가액이 한 20년 평균을 훨씬 밑돈다는 것을 근거로 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중국에 대한 기회를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많아요. 예. 네, 월가 보면은 거의 키워드가 차이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섯 번째도 예. 중국 내용인데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우크라이나 휴전을 기대한다라는 답변에 좀 많이 답변을 했었는데 70%가 이 중국의 전면적인 리오프닝과 우크라이나의 휴전이라는 뉴스가 잠재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압도적으로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뉴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다른 점은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깊이 있대 어쨌든 합리성을 근간으로 내용을 이해한다면 펀드 매니저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라도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면 좀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에 2021년은 모두가 다 리스크 테이킹을 원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보상이 좀 평이했던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해도 보상은 평범했다고 하면 올해는 리스크를 테이킹할수록 계좌에 마이너스가 나는 마이너스 수익을 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면에 내년은 아마도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 때 대한 보상이 과도할 정도로 높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게 저는 중국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나 분석한 입장에 중국은 싫은 시장이에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보상은 기형적으로 높을 수도 있는 국면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펀드 매니저들은 아마도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기회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내년은 아마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중국이? 테이킹했을 때 중국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그러할 건데 특히나 글로벌이? 중국이 예상외의 높은 수익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높은 비중을 가져가기는 조심스럽지만 중국이 이제는 좀 재밌는 모험을 해볼 만한 네,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높은 보상을 기대할 만한 국가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펀드들도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전 뉴스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네 번째 중국 기획 거기서도 답변에 대해서 이 중국 주식을 고를 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뒤에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선별적으로. 초이스가 중요합니다. 기술주도 선별적으로, 맞습니다. 중국 주식도 아무나 사면 안 선별적으로. 된다? 네. 중국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파고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저는 중국 뭐 오래 했죠.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오래 했죠. 도와주세요, 많이. 한 7년 됐죠. 뭐 중국 할지, 투자한 지. 뭐 할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네, 이제 3번 뉴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투자 난이도가 역대급일 것이다. 예. 그러면서 고배당주와 단기채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이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인 마이클 에런이라는 이 수석 전략가 분이 계신데요. 내년 주제 중 하나는 이 배당금 지급 회사와 배당금 확대 회사로 이 공격과 방어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요. 이 12개월 평균 CPI가 3.25% 이상일 때 이 배당금 지급 회사들이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배당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3.25%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배당주에 대해서 이제 ETF 관련해서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뱅가드 고배당 수익률 ETF인 VYM 그리고 찰스 슈왑 찰스 슈왑. 배당주 ETF인 네. SCHD. 네. 야, 진짜 바로바로 차트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견고하네요, 정말. 네. 그리고 VRG 가 예. 있는데 예. 일단은 다시 앞부분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예. 회사채 관련한 것도 제가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단기채도 좀 매력적인 옵션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험을 선호하는 이 투자자의 경우 이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역시 고려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단기로? 네, 아래 또 세 가지를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ETF를 하나씩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살펴보면 먼저 VYM인데요. 지난 12개월 평균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이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ETF고요. 네. 리츠는 좀 제외되어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그리고 엑손모빌, 뭐 화이자, JP모건 그리고 쉐보론 등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지금 말씀드린 ETF 그 배당 ETF 세 가지는 동일합니다. 0.06%로 0.06? 네. 그 정도는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이 구성 종목들을 보면서 예. 본인의 기준에 맞는 것들을 좀 추려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찰스 슈왑의 ETF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량한 이익을 바탕으로 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요. 배당금 지급 이력이 10년 이상 되는 기업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뭐 IBM도 최근에 주가가 좋았는데 IBM도 들어가 있고요. 머크앤컴퍼니, 암젠, 또 홈디포, 펩시 등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VIG인데요.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배당과 이익 성장세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근데 퍼포먼스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구성 종목도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예. 네, 선호하시는 것으로. 선호하는 자산종사 네, 결정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뱅가도 좋아합니다. 뱅가드. 네. 네, 문제는 배당금을 지불하는 회사들이 이 내년 경기 침체 환경에서 이런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월가는 이미 기업들의 내년 수익 감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건은 S&P 500의 내년 이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225달러에서 20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배당금은 안정적으로 또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주는 내년에도 좀 계속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가 월가에서 네. 많이 좀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단기채 관련한 ETF입니다. 지금 고정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단기채도 좀 매력적인 옵션이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했었는데 시장 변동성이 좀 급격해지면 3개월에서 12개월 만기에 이 초단기 미국 국채가 안전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4번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채권 쪽은 전혀. 네. 예, 차트를 보니까 별로 알고 싶은 생각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이게 LQD가 좀 유명한데 예. LQD의 그 단기 버전으로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최대 5년 남은 투자 등급 채권으로 구성된 ETF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VCSH 네, 뱅가드 ETF입니다. 예. 단기 회사채, 금융채, 또 유틸리티 회사채 등 해가지고 거의 한 2,000개 정도의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고요. 수수료는 한 0.04%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ULST 그래서 고정 수입 받는 이 초단기 미국채라고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인데 거의 지금 6번이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요? 네. 야. 갑자기 너무 아니요. 좋아지는데.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고. 가장 좋지만 마이너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단. 네. 요거 약간 보니까 잘 되면 한 답답해 막. 잘 되면 플러스 1.5%, 잘 안 되면 네. 마이너스 1.5%.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배당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배당주 ETF에 대해서 왜 ETF가 어떤 건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가냐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좀 그래서 관련해서 마지막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독자분 원하시면 다 준비해 주시는 우리 또 대리님님 그러니까요. 자상하십니다.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항상 훌륭합니다. 이게 너무 막 넘쳐요. 사실 시간은 좀 한정돼 있고 하니까. 맞아요. 저를 줄이느라 정말 고생이에요. 오히려 정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 뉴스 상당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좋은 이번 뉴스예요. 뉴스, 중국. 네. 예, 또 저희 최파고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시간을 꾸며주신 저희 미주미 김영선 대리. 다음 이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